와, 제가 유튜브에서 우연히 행복이라는 게 저절로 느껴지는 글을 발견하게 됐어요. 취직함, 너무 행복함. 여기서 벌써 행복이 느껴지는데, 아침 출근길, 솔직히 일어나는 건 힘든데 역 내려서 역 앞 카페에서 커피 하나 사서 담배 한 대 피우면 그냥 행복함. 나도 출근하는 게 그냥 행복함. 일부러 일찍 나가서 뱅뱅 돌아서 감. 아침 산책 대박임, 행복해. 사내 교육 듣는 것도 행복함. 내 돈 내가면서 공부하던 거, 돈 받으면서 일하니까 너무 행복함. 사람들이 막 신입이라고 커피도 챙겨주고 말도 거는데 행복함 미치겠음. 그냥 나라는 인간이 가치를 창출한다는 사실 자체가 행복함. 저도 여기서 되게 공감이 갔는데, 식당에서 기본 메뉴 말고 비싼 토핑도 추가할 수 있고 사이드 메뉴도 그냥 시켜버림. 아, 카페에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옷도 새로 사 입고, 그 마지막에 밤에 혼자 PC방 가서 놀고 들어왔는데 부모님이 뭐라고 안 하시고 잘 놀다 오라고 하심. 주식도 깔짝깔짝한 10,000원 벌었음.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근데 이 행복이 중요한 점은 스스로 이뤄냈다는 거임. 님들도 꼭 해내시길 바람. 이 글을 보는데 제가 되게 흐뭇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이 행복을 같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 다 읽고 나서 슬펐어요. 그리고 좀 헛헛했어요. 왜냐면 제 인생에는 오랫동안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었거든요. 요즘 들어 조금씩 다시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찾고 있는데, 이 글을 보면서 왜 내 인생에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었고 어떻게 해서 다시 찾게 되었는지 싹 다 정리가 되었어요. 이 사람 말처럼 행복을 느끼는 원리는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그것을 성취했을 때 인간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인간은 언제 불행을 느끼는지도 알 수 있어요. 바로 내가 기대한 것에 미치지 못했을 때예요. 실제로 이를 증명해주는 재미난 심리 실험이 하나 있는데, 간단한 카지노 같은 돈 따먹기를 하기 전에 각자 얼마 정도를 먼저 딸지를 적어보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누가 가장 행복하고 불행한지를 점수를 매기는 실험인데, 가장 행복한 사람은 돈을 가장 많이 딴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기대한 것보다 더 높은 금액을 딴 사람이었어요. 반대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돈을 많이 땄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못 딴 사람이었어요. 결국에 인간은 내가 이뤄낸 성과보다도 본인의 기대치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불행을 느끼기도 하는 거죠. 저도 생각해보면 행복을 느꼈던 때가 있었거든요. 학점 2.7이었던 제가 이대로 살면 인생 망하겠다 싶어서 장학금을 목표로 해보자 라고 해서 결국에 1등 장학금을 받았을 때, 이때 진짜 행복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우연히 부의 추월 차선이라는 책을 읽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겠다라고 결심한 순간, 이때부터 아주 제 인생이 불행의 연속이었어요. 경제적 자유라는 게 저에게는 마치 평생 라면만 먹고 살던 저한테 누군가가 스테이크 한 조각을 맛보여준 것과도 같았어요. 스테이크 맛을 모르면 그냥 라면이 맛있다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스테이크 맛을 보고 너도 스테이크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달콤한 유혹에 빠지니까 그때부터 삶에 대한 제 기대치가 너무 높아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는 그럴 깜냥이 전혀 안 됐던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그런 말도 안 되는 기대치를 달성할 만한 재능이 저에게는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의 행복은 사라지고 불행만 남게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요즘에 다시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찾기 시작하게 되었어요. 물론 여기까지 오는데 거의 30대 10년을 다 바친 것 같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누리겠다라고 결심한 지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사실 경제적 자유에는 손톱만큼도 못 미쳤지만, 제게 이 10년을 통해 배운 게 하나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정신적 자유를 얻었다 까지는 아니고, 솔직히 정신적 자유를 얻는 법을 터득하고 그런 감각이 길러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신적 자유라는 게 어떤 감각인지 설명을 좀 해보자면요. 기대치가 높으면 불행해지기 때문에 인간은 보통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곤 해요. 어떻게든 기대치를 달성하던가 아니면 기대치를 낮추던가. 근데 기대치를 달성하면 좋겠지만 저처럼 이 세상에는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들이 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은 기대치를 낮추는 것을 선택합니다. 근데 기대치를 낮춘다는 것은 사실상 회피이자 합리화이기 때문에 결국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이 한정될 수밖에 없고, 이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수는 없게 되는 거죠. 제가 10년 동안 배운 정신적 자유라는 것은 기대치를 낮추지 않으면서도 행복해지는 법인데요.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높은 기대치를 이루지 못한 것이 실패가 전혀 아님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가만히 보면 정말 이 기대치 때문인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기업에 못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이성을 못 만나고, 내가 원하는 드림카를 몰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기대치를 낮추면서 현실에 만족해라, 있는 것에 감사해라, 비교하지 말아라, 이런 좋은 말들에 기대어서 사는 겁니다. 이게 진짜로 내가 현실에 만족이 되고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고 비교를 안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게 쉽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려고 노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삶은 계속해서 불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대치라는 게 우리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은 달성하면 성공, 달성하지 못하면 실패라는 이 이분법적인 조건부 사슬의 개념으로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조건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내가 기대치를 높게 잡고 그것을 달성하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달성이 전혀 안 됐을 때 이걸 실패하고 불만족스러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면 높은 기대치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억지로 기대치를 낮출 필요도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말로는 쉬운데 왜 진짜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사는 것은 어려울까요? 그건 바로 나라는 사람이 그냥 존재만으로도 가치가 있고 사랑받아 마땅하며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믿음이 스스로 없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뭔가 나 자신을 사랑해라, 당신은 이런 느낌인데, 저는 종교인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10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은 바로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있었구나. 나라는 사람이 존재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건데 이를 믿지 못하고 있었구나. 여기서 삶의 모든 불행이 시작되는구나를 정말 많이 깨닫고 배웠어요. 내가 나 스스로의 존재 가치와 사랑받을 존재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조건부 사슬 때문인데요. 이 조건부 사슬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해야 사랑받을 수 있어, 이걸 이뤄내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이쁘게 말해야지만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어, 뛰어남을 보여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도태될 거야, 이렇게 무언가를 해야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하면 안 된다는 믿음이자 신념이 조건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 가치를 스스로 느끼지 못하고 내가 있는 그 존재만으로도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 조건부 사슬이 우리를 괴롭히게 만들기 위해서 당연히 필수적인 조건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공하지 못해도 내 존재만으로도 가치가 있고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다라면 조건이 달성되지 않더라도 문제가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가 원하는 대기업에 취업 못하고 원하는 이성을 만나지 못하고 원하는 월급을 받지 못하고 원하는 삶을 받지 못하는 거는 그게 없어서 슬프고 불행한 게 아니라 결국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사회로부터 도태되고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결국 내 존재 가치가 위협당할 거라는 그 두려움과 불안함에서 기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이 성립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삶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조건부 사슬은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에게부터 배우기 시작을 하고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학습되면서 강력한 신념으로 자리 잡습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 세상 온 지구를 통틀어서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주는 부모님은 정말 소수이고 드물어요. 자녀를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는 대다수의 부모님들조차도 안타깝게 자녀에게 조건이 있는 조건부 사랑을 가르쳐주곤 합니다. 실제로 아이가 말을 잘 들으면 웃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화를 내는 것조차 사실은 조건에 충족되어야 너한테 사랑을 줄 거야 라는 조건부 사슬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되게 당연하고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듣곤 하지만 이 본질에 가까운 진리라는 말들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단편적이면서도 쉬운 언어들로 표현되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 깃든 내용을 정말 깊이 있게 이해하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열반에 오르신 분들이 한 말씀, 예를 들면 모든 답은 내 마음 안에 있다, 이런 한마디가 일반 사람들은 그 깊이를 사실 다 헤아리기는 쉽지 않아요. 이 깊이를 헤아린다는 것은 내공이 그만큼 필요한 일이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이 문장을 머리로 이해한 것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문장이 실제로 내 삶에 체화되는 과정은
정말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저도 이 당연한 것들을 10년 가까이 심리부터 뇌과학, 명상까지 정말 많은 책들을 읽고 책에서 배운 가르침을 삶에서 직접 실천해 보면서 고통을 느끼면서 겨우겨우 감각화할 수 있었던 것들이에요. 이게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감각적으로 내가 존재 가치를 스스로가 믿게 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라는 사람 자체가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감각적으로 믿게 되는 순간 기대치라는 조건부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요. 이때부터는 높은 기대치를 꿈꾸되 그게 실현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져요. 그저 즐겁고 재밌어서 그런 기대치를 현실에서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되고 도저히 실현이 안 되더라도 이걸 실패라고 여기면서 기대치를 낮추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내 현실이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는 것에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30대 10년이라는 시간을 경제적 자유라는 너무 높은 기대치를 제 능력과 재능으로는 달성할 수 없어서 이거를 기대치를 다시 낮춰야 되나 이런 좌절 속에서 또 자존심은 상해서 억지로 왜 안 되지? 왜 난 실패하지? 왜 나는 다른 사람 다 잘 되는데 안 되는 거지? 이런 걸 공부하고 실천을 하면서 우울증, 무기력증, 자율신경계 실조증까지 다 겪으면서 비로소 제가 너무나 강력한 조건부 사슬에 갇혀서 내 스스로 존재 가치를 부정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고 수많은 두려움과 불안함에 떨고 있는 사람이었구나를 배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조건부 사슬을 무수히 끊어내기 위한 노력들을 통해서 서서히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는 법을 터득하게 된 겁니다. 경제적 자유는 전혀 달성하지 못했지만 저는 정신적 자유를 얻는 법에 대해서 정말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여전히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통들이 많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과정에 대해서 불필요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통제하고 줄이는 법들을 많이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유튜브를 2, 3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누가 보면 아니 도대체 2, 3년 동안 뭐가 달라진 거야? 실력이 하나도 안 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런 재능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제가 유튜브를 2, 3년 동안 하면서 공부한 것은 영상미, 디자인, 영상 제작, 기획 능력, 조회수를 얻는 법 같은 것들이 아니에요. 저는 처음 유튜브를 찍은 순간부터 2, 3년 동안 영상을 한 편 올리면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했어요. 의식적으로는 괜찮아, 못해도 시도한 게 잘한 거야, 도전을 한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무의식중에는 괜히 올렸어. 너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 너의 부족함과 너가 뭘 해도 실패할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점점 각인시킬 뿐이야. 사람들에게 너의 민낯, 너가 재능이 없고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더욱더 뼈저리게 깨달아서 이 사회라는 곳에 진짜 도태되기 전에 유튜브 그만 찍어 올려 라는 이 무의식의 유혹 때문에 너무나 괴로웠고 막 불안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저렇게 안 좋게 보지 않았을까,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과 두려움에 잠을 못 잃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서야 유튜브를 찍어 올려도 밤에 편히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하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던가, 부정적인 이야기가 달리던가, 조회수가 낮던가 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게 되는 감각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저는 존재만으로 제가 가치가 있고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며 나에게 지적을 하는 사람들은 나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디자인, 제 말투, 말하는 형식 하나를 볼 뿐인 것인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휘둘리지 않고 제 높은 기대치라는 꿈을 향해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을 하게끔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참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고 이걸 말로 잘 설명하면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가 느꼈던 이 감각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삶에 적용하고 자신을 불안하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는 그 조건부 사슬에서 벗어나는 것을 돕는 일들을 하고 싶은데 아직은 좀 그런 게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취업 코칭이라는 일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면접 답변이나 자기소개서를 이런 식으로 바꿔라 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공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지원자가 어떤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어서 자기가 가진 색깔과 자기의 진정한 역량을 왜 표현이 안 되는지를 스스로 좀 같이 느낄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런 걸 표현할 수 있게끔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취업 코칭을 넘어서도 좀 삶에서 이런 어려움과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코칭을 해줄 수 있는 일들을 점차 하고 싶은 게 저의 삶의 목적입니다. 오늘의 제 이야기가 또 어떻게 들릴지, 조회수가 10은 나올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할지, 좋게 봐주실지, 보면서 영감을 얻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결과는 어차피 제 손을 떠났어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고 이런 과정들을 쌓는 인생을 살 거기 때문에 이런 걸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누군가 영감을 받아서 좀 자기 스스로를 옥죄고 있는 그 불안과 두려움을 좀 벗어내고 스스로 자기만의 색깔을 찾아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정말 달성하지는 못하더라도 시도해 보면서 인생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을 많이 올리고 싶고 그런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올리는 이제 영상들은 사실 이 정신적 자유를 얻게 되는 그 감각을 기르는 데 필요한 하나하나의 내용들을 던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신적 자유를 얻으면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정신적 자유를 누구나 얻고 싶겠죠. 하지만 그걸 감각적으로 느끼는 건 너무 어렵고 그걸 정말로 체화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걸 공부하고 하나씩 알아야 되고 그 아는 걸 삶에 실천해 보면서 정말 아는 걸 넘어서 감각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하나씩 그냥 던지는 거예요. 아마 제가 이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이 정신적 자유를 얻는 것, 조금 쉽게 얘기하면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그 감각, 혹은 조건부 사슬, 내가 이렇게 해야지만 인정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해야지만 사랑받을 수 있어, 조건부를 끊어내는 감각을 여러분들이 느끼기 위해서 제 채널에서 그런 것들을 달성해 나갈 것이다. 그런 의미로 제 영상들을 그냥 하나씩 봐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